경위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은 저쪽 국진 성향의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약간 유태이탈 돼가지고 네. 그렇지 국민들이 잘 봤을 거야. 지난 5년 동안 안 됐네. 근데 네가 있을 때 8개월 동안은 뭐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보면 경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TV를 보고 평론하고 있어. 애봉 뭐 신문 이런 거 보고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드론 부대가 2018년에 이미 창설이 됐다는 겁니다. 네, 2018년 9월에 육군이 드론봇 전투자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도 2021년 6월에 시범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네.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면서 그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 그거는 네. 사실 토론회부터 우리 알아봤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그 앱을 통해서 구직 활동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드론 부대를 창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창설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저희 이직들 또 커뮤니티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창설한다는 게 보완해서 한다는 말이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얘들 말은 약간 똑같아. 그전에도 야 선제 타격 할 거다 이러니까 야 그게 말이 선제 타격이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말을 했는데 내 말이 그게 아니라 이러면 뭐 어쩌라. 그러니까 맨날 그게 아니라 야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 자기도 인식을 하는 거야. 이직들도. 이직들도. 근데 이번에 야 이미 창설이 됐는데 그거 그냥 창설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더 보완한다는 거지 라고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다 다운표 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네. 너무 황당해.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도대체 진짜 이러다가 전쟁 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SC 미소집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쟁 중에 토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거 똑같은 거지.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쟁을 대통령이 하나?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가 중요해? 군인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 군인들은 위에 보고해가지고 이미 처리를 안 하고 이놈의 거 내가 먼저 했다가 또 소방서장 경찰서장처럼 내가 잡혀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보고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근데 자기는 또 전쟁 중에 토론을 어떻게 하냐? 그럼 전쟁인데 니를 왜 개사진을 올리고 술을 이거는 그러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전쟁 중에 니 뭐 했는데? 이게 더 이상해. 뭐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고 또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 엄중 그놈의 라고 엄중. 하는데 이거 아니 진짜 네. 그 최근에 그 민들레에 유시민 전 장관이 글을 썼는데 네. 이 정권은 평론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평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같이 미치지 않으면 평론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진짜 너무 좀 네. 황당하죠. 그러면 전쟁 중인데도 토론 안 한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온 언론이 달라붙어서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줘야지. 이걸 이렇게 그냥 계속 쌍따옴표 해가지고 기사를 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전쟁 중에는 그렇지 뭐해서 그렇지 그게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 하나하나를 누가 아니 헤드라인에 저 떡으로 받았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해? 라는 식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솔직히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언론 다 틀렸어 이러고 말지. 그래서 뭐가 틀렸는데요? 조목조목 이 기사에서 비판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고 잘못 쓴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거나 또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돼요. 은연중에. 이게 또 대다수 사람들은 딱 자기 눈앞에 피해가 닥치지 않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맞아요. 진짜 전쟁이 나서 통신이 끊겨서 우리가 보도를 할 수 없었고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각자 도생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니지. 그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안 할것 혹여라도 나라가 지켜져서 돌아와서 그러겠지. 네. 그 말이야. 대통령이 일단 나중에 살아있어야지. 나라를 다시 재건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나를 위해서 도망갔냐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도망간 거 아니냐고. 이런 개소리를 왈왈 하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사실 개들이니까. 실제 강아지들도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강아지는 없거든요. 끝까지 지키잖아요. 지키죠. 옆에서 살리려고. 그러니까 너는 개만도 못한 거야. 판사님 전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돗개를 발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때 이 개가 같이 있는 거. 이거 최근에 뭐 시각 안내견 은퇴한 시각 안내견을 입양을 했다고 하면서 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진돗개도 아니잖아. 제 진돗개 아닌데요? 리트리버인데. 진돗개 발령이 아니라 리트리버 발령인가? 이게 드디어, 사인인 거지. 여러분 드디어 우리 이국 경제는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다 보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은 NSC 소집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평시에도 NSC 안 하고 그렇죠. 전시에도 NSC 안 하고 그렇죠. 그럼 뭐 하게 술만 NS 마시겠다는 거야? 그건 비밀이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이고. 그 대통령의 뭐 하려고 해? 대통령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국가 비밀인데 니들이 뭐가 뭘 하려고 그러냐고. 진짜 경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군 통수권자가 뭐 하는 역할이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 맘대로 통수. 하는 거야. 군을 뒤통수 치는 거지. 아, 야, 씨.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야, 니 왜 그랬어? 니 압수수색. 뒤통수 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용산에서 네.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통수 쳤잖아. 군은 얼마나 이직이 많은데. 거의 다 이직이에요, 군은. 그러면 그 군들은 국방부 불만이 해체. 없겠네요. 국방부 거의 해체 수준이야. 지금 다 나라 어디 있는지 어차피 어떻게 알아? 이직이었으니까 불만 없겠네요. 불만은 없지만 부글부글 하겠죠. 아니 불만이 없겠지. 무슨 불만이야? 컨테이너에 근무한다며. 근데 그래도 불만 없을까? 왜? 내가 찍은 대통령께서 나에게 컨테이너를 하사하셨거든요. 아. 예.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 전쟁 중에 토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도 안 하겠다는 앞으로도. 그러면 진짜 적이 들어와도 군은 가만히 야 보고만 하고 기다려. 위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고. 명령이 안 떨어졌거든요. NSC는 야 하지 마. 지금 전쟁인데 무슨 회의를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 그럼 진짜 이런 나가서 세상 만들 거예요. 싸워요 말아요. 싸워요 말아요. 아유 냅둬 미군이 알아서 하겠지. 미군 입장에서는 제가 미리 뭐 미군 측의 움직임을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뒤통수 미군도 같이 맞은 거예요. 니들 처음에 경 들어올 때는 야 저 호구 하나 우리가 어떻게 후려볼까 싶었지. 니들도 똑같이 지금 난리 났지 내부적으로. 지금 미국은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건 아니다. 야 이걸 더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도 전쟁터가 되면은 끝장에 왜? 이미 미국은 가진 무기 재고 다 털었습니다.
지금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본인들 수출 물량을 다 못 대고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한 군데서라도 더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특히 미군의 동맹국에서 터졌다. 미군은 자동 개입이거든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100% 털립니다. 예. 뭐 털리는데 문제는 지금 국방장관한테 윤석열이 막 뭐 한 거냐면서 막 질책을 했다고 하거든요.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지가 뽑은 사람. 중요한 거는 그거지. 뭐. 난 무오류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내 와이프와 내 장모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해. 근데 니들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용산 소방서장 네가 못했고 구청장 네가 못했고 국방부 장관 네가 못했고 난 무오류야. 우리 가족은 다 무오류인데 니들이 못해서. 자, 잘한 건 다 내 덕이요. 못한 건 다 니들 탓이다. 저것들 다 잡아 쳐넣어. 근데 문제는 진짜 국방장관한테 뭐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가 이상한 말 했잖아. 드론 부대 창설하겠다. 뭐 그 다음에 문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 또 NSC 안 할 것 같고 국방장관 자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은 작전 실시간 상황 조치로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무인기 작전 종료 이후에 저녁 시간에라도 NSC를 열어서 구멍난 영공을 어떻게 보안해 지킬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유 이미 끝났는데 대응을 거기서 해야죠. 아유 방안을 끝났는데 마련하고. NSC 열어서 뭐해? 술이나 마셔야지. 예, 술이나 마셔야 그러면서 원래 전 정부 그러니까. 탓이나 하고 있고. 그럼 다 무조건이지. 왜 국방장관 네가 임명한 것도 전 정부 탓이라지. 그래. 내가 문재인 대통령만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 안 하려고 그랬다고. 뭔 소리야 이게. 한평생 남탓. 지가 임명해놓고 뭔 소리야 도대체. 아우, 이러다가 진짜 네. 그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문재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명신이랑 결혼도 안 했다고. 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명신이랑 결혼했다. 모든 게 다. 내가 안 태어나고 싶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태어났다고. 아니 왜? 왜 제 말이 되게 아, 진짜 그냥 미치겠네요. 허황된 소리로 들리세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러고도 남아. 그게 진짜. 그러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지금 그래서 이 이미- 국장이 옛날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이분은 병원 치료가 시급하다. 아니 그 전문가의 상담이 시급하다. 아, 전문가의 상담이 시급하다. 도움을 네. 필요로 합니다. 네,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그를 합니다. 감당할 전문가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건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 안 돼. 네, 두 손 두 발 다 들 거예요. 오은영 그러면-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호수로 때리셨더라고. 아 우리한테도 호수를 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 요즘 꽝꽝 얼었다고 아. 고모호수들이. 예. 송작가 TV에도 공호수가 필요하다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전화 어머. 연결하라고. 최은주님께서 진돗개는 촌스럽잖아요. 골든 리트리버가 얼마나 유식해 보여요. 헉,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 공원이란 단어는 촌스럽지만 파크는 세련된 걸로 들리고. 메모리얼 메모리얼 파크, 파크. 메모리얼 추모공원. 파크.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놈의 정권은 무능하기까지 해. 아니,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지만 우리 영공을 넘은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군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다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다만 서울 상공으로 들어온 무인기가 어디로 어떻게 날아갔는지 정확한 항적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아니 합니다. 항적을 모르는데 용상 항적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뭐지 이거는? 말이 정확한 되는 항적은 소리를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왔어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정권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용산 항적은 없는데 탐지는 어렵고 네. 뭐 확실하게 탐지를 했는데 용산 항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만약에 북한이 아이고, 촬영했으면 이 사진을 공개하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할까요? 사진 어머 재밌겠네요. 그렇죠. 뭐 언제 공개를 할지. 바라바라바라바 우리 이거까지 다 찍었지롱 이러고. 아 정말. 아니 이걸 어떻게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걸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뭐 훈련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 믿고 있어서 심지어 이거는 거의 저 대통령이 하는 말 똑같잖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직들이 많아요. 댓글에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정부 탓이야. 근데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까? 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시점에도 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있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진짜로? 왜 언론에서 일단 프레임을 씌웠고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희대의 범죄자인 거예요.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모든 행동들이 다 싫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범죄를 이직들에게도 지었냐고 물어보면은 되지는 못해. 못하죠. 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범죄자래. 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거 똑같이. 뭐? 야, 서울 우리가 정확한 항적은 모르지만 용산은 없어. 아니야, 안 왔다 갔어.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런 말도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누가 믿어라고 하지만 이직들은 믿어요. 믿어요. 네. 진짜 믿는다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로 믿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사람이 은연중에 하루 종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항상 뉴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날씨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것 같아. 뭐 이런 그렇게 말을 얘기하죠. 하든지. 우리 진짜로 이게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추워? 사람들 보통 야 오늘 겁나 추워, 엄청 추워, 엄청 추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오늘 날씨 전국적으로 굉장히 맑다고. 그리고 장맛비가 이제 시작될 때 뭐라고? 나 최고 기온이 네. 오늘 0도래 이런 거. 이거는 우리 별 생각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네. 들을 때는 누가 말을 그렇게 해, 날씨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계속 그걸 듣고 내뱉다 보니까 그게 이상한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습관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냥 뉴스를 하루 종일 그걸 듣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특별히 한 거 아닌데 누가 관련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들었던 얘기가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 쪽 사람들은 좀 깨어 있으면서 항상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저희가 무슨 정보를 전해도 팩트 체크를 늘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저희가 사실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돼서 올라와요. 맞아요. 늘 저희가 왜 송 작가님이 특히 잘못 말씀하시면 댓글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름 틀리거나 네, 이름 이런 틀릴 것도. 때. 근데 웃긴 게 정진석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을 두고 저쪽도 멘붕이 온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격추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권보다는 성과다. 이걸 탐지한 것 자체가 아니 그전에는 탐지 못했대. 그전에 안 왔으니까요. 아 근데 성과래. 아니 그전에 안 왔다니까요. 안 왔잖아요. 안 왔으니까 탐지할 일이 없었죠. 성과인데 왜 문재인 정부 탓을 또 하냐고. 그거하고 똑같네. 뭔 소리야 이거. 문희정보단 낫지. 그래도 난 미스코리아 대회는 나갔거든. 이러고 얘기해. 저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안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예? 아니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안 나갔다고. 그건 모르겠고 난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으니까 너보다 내가 이쁘다. 그리고 어쨌든 이 뭐 드론이 뭐 3m 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작다고 한 2m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잡으러 세상에 큰 걸 내보냈다, 전투기 내보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더 어렵대요, 사실. 그러니까 모기 하나 잡는데 망치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잡히나.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 정말 바보 표현도. 같은 네, 상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꾸 이게 웃음이 나오냐.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 진짜 것도 이거 아는데. 웃긴 얘기가 그냥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네. 왜 코미디 프로도 요즘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드라마도 그래요. 네. 개연성 너무 없으면 네.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 말이 돼? 하는 모든 상황이 경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몇 개월째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이게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긴 해요. 맞아요. 내가 네.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네. 진짜.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갑자기 확전 각오를 했대. 진짜 정신이 딱 그거 나갔나 봐. 야 때려봐. 야 이래도 안 때릴 거야? 우리 확전해야 되는데. 어머. 때려야지 되는데. 아. 뭐지? 무슨 속내지? 무슨 꿍꿍이지? 진짜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다고? 네, 대통령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해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면서 확전도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러면 누가 지시한 거예요? NSC도 안 열어서 대통령이 없어. 근데 확전 각오를 누가 한 거고 이걸 누가 보낸 거야? 천공? 도대체 천공?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천공? 이건 진짜 야 참 천공이 또 전쟁 관련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냥 전쟁 나야지 뭐 정신을 차린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참 그 국가 지도자로서 확전을 각오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각오를 했다고? 확전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물론 우리 진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그냥 내 일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사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게 사람 그게- 사는 게 아니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도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 군대 군대도 안 간 갔던- 군대 간 아들 있는 집은 안 됐네 이 차원이 아니라고. 혀 끌끌 차다가 당신이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야 전쟁이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우리 군대 안 갔다 왔지만 우리 누구보다 전쟁 끔찍해. 왜? 전쟁에서 여성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벌어지잖아요. 에이, 설마 같은 민족끼리 그러겠어? 웃기지 마세요. 여자들은 100% 전리품화돼서 바로 강간 범죄에 바로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상황부터 벌어졌고요. 그걸 피해서 난민이 돼서 유럽으로 간 여성들조차도 그 난민으로 간 나라에서 성폭행 당하고 그런 처지에 내몰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모르는 거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사실. 진짜 병신 같은 거. 나이 많은 여자는 괜찮을 것 같아. 웃기지 말아요. 어린애건 노인이건 여성들은 100% 전리품이고 100% 강간 범죄의 최전방에 그냥 내몰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할까? 그 인간들은. 이 찍들은 그렇게 얘기하던 난 실제로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 안 간 남자였는데 갔다 오였나? 아무튼 전쟁이라도 해서 북한을 이렇게 굴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피할 먼저?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피하면 그래도 겁쟁이 하고 말겠지만 여기서 저는 더 끔찍한 생각을 하나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진짜 총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전쟁에 투입시키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상대국 강간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에요. 왜? 이러면서 저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법의 테두리, 소위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시선이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나마 저는 그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전쟁 같은 상황이랑 그들은 야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면 너도 죽을 수 있지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전쟁이에요. 네. 근데 그 이들이 생각은 말하는 안 해요. 전쟁은 그 모든 감시 시선이 사라지고 그 모든 야만을 다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상대방을 나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전쟁까지 나타나는 것 같아.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들 머릿속에 그게 없다니까요. 내가 질 수 있어는 없어요. 그게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전쟁의 상황이란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이기는 평소에 상황이지. 사회적으로 억눌려 와서 윤리 도덕의 굴레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까지 다 해도 되는 그걸 강력히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상대를 계속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죠. 빨갱이라 그러고 다른 그렇죠. 사람들한테 북으로 가라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그게 참 심각하지. 문제죠. 네. 근데 여기 네. 국무회의, 국무회의 장소구나. 국무회의 장소에 한동훈이 있길래.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이런 데에 가발 금지법 이런 거. 있어야죠. 네.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근데 불안한 상황인데 어제 오후 1시쯤에는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해서 군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오후 4시까지나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 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총체적 난국인 게 뭐냐면 무인기가 관측된 것 같아서 전투기가 출동합니다. 네. 근데 그 전투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자를 보낸 거죠. 무인기다. 근데 새떼를 보고 출동한 거였어. 네. 근데 우리나라 전투기를 보고 무인기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낸 거였어. 안전에 유의하라고. 이게 무슨 와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총체적 난국.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론을 해야 되죠? 이거는 평론 못해. 나는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진짜. 나 평론에서 잘렸어. 내가 나와서 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와, 난 이런 정부 처음 본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욕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평론을 했거든요. 한 군데서 잘렸어요. 예. 국내 정치는 안 되시겠다고. 예. 근데 차라리 잘리는 게 나은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국내 정치는 안 하고 싶어요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저를 섭외할 때 다 아니 외신이랑 국내 뉴스랑 비교해가지고요라고 섭외를 하시는데 딱 질문지에 보면 국내 뉴스예요. 그래서 난 솔직히 다 얘기했지. 세상에 입만 열면은 문재인 정부 탓에다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이고 걸핏하면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이나 입에 올리는 이런 정권 저는 본 적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더니 네. 어제 전화 왔어요. 국제 정치로 한정시켜서 평론가님은 국제정치, 저희가 국제정치가 좀 부족해서 평론가님은 국제정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작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예상한 대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잘리셨네요. 거기는 한 달 하셨어요? 4번밖에 안 나갔는데. 한 달 만에. 예. 평화방송. 네, 평화방송.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평화방송 PD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긴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방송들에서는 지상파에서는 정말 하나마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네. 근데 아니 위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하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도 너무 그렇죠. 서글프긴 한데 그건 뭐 내가 그렇게 돼서 서글픈 게 아니고 내가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기 검열도 비슷하겠구나 싶어서 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하지? 라는 시대적 담론에 대한 고민, 시대적 담론에 대한 아픔, 서글픔이 있을 뿐 제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국제정치 평론가고 국제정치 그렇죠. 평론가는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긴 평화방송에서 문 아나운서님을 섭외를 한 거잖아요. 네. 국내 정치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근데 한번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얘기했거든요. 저기 평론가님 국내 정치는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내 정치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했는데.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그 사실 경고의 의미였어요. 나를 국내 정치 풀어놓으면 위험할 텐데 라는 생각에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그러나 제가 되게 정말 정색하고 저는 국내 정치 제가 안 하고 싶어 하죠. 딴 데서도 부탁 많이 하는데 제가 국내 정치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를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문평론가님 가셔가지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조회수도 하고 했는데도 싫은가 봐요, 평화방송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냥 국제 정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제 정치를 해달라고 해서 국제 정치 해달라? 알겠다고. 예, 알겠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방송한테 몰려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평화방송은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알맞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하긴 용감한 목소리를 평화방송은 내고 있고. 섭외 자체를 할 수 있는 데가 MBC 정도, 평화방송 정도? 그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나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많이 나가고 있는데. KBS 나가시는 네, 거예요? 국제 정치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국제 정치 말고 국내 정치까지 국내 정치는 내가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 제작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작진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비행물체에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수십 건씩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 보니까 오늘 또 네. 뭐지? 풍선 뭉치가 풍선이요? 또 새대로 오인해가지고 또 출동하고 뭐 난리가 그러니까 저게 더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빨리 감지했어야 될 무인기는 감지 못한 주제에 네. 겁나 새떼나 풍선에 쫄아가지고 나온 게 그쵸. 이게 사실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출격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마무시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게 다 그냥 돈을 하늘 쫙 뿌리는 건데 네. 진짜 돈을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고 아니 안 뿌려도 되는데 가서 돈을 쫙쫙 뿌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국방의 구멍이 안보의 구멍이 정말 제대로 뚫린 거죠. 일단 뭐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부터 예견된 거였고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이게 위험해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런 뉴스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너무 불안해요, 좀. 근데 저는 네. 지금 생각하면 과연 새떼였을까? 과연 풍선일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못 믿겠어. 나는 이제 이놈의 정보 못 믿겠어. 네. 맨날 언론도 거짓말을 못 하니까. 음. 진짜 그럴까? 이틀째 오인을 했다고? 이거를? 과민 반응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네. 지금 사면도 해야 되고 MB 사면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묻힌 게 너무 MB 사면하고 국정조사입니다. 둘 다가 약간 멀어졌어. 저는 그쵸. 그걸 덮으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가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무자들을 조지잖아요. 이 정권은 이런 식의 기사를 왜 그 무인기는 엠바고 걸어가지고 보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 거는 보도를 그냥 안 걸잖아요. 그냥 계속 내잖아요.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 봐라.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국방부 애들 자체가 무능한 거였어. 대한민국 군 자체가 무능한 거였어.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뭐야 우리 군 저 바보 같은데 이러면서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쏟아진다? 윗대가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군. 네. 군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군이 이렇게 엉망이었어. 라는 걸 사실은 계속 보여주는 보도인 근데 거죠. 근데 전에- 그 군을 책임지는 게 일단 대통령인데. 그렇게 안 하죠. 어. 지금 이 보도만 나오면 사람들은 결국 야 이번에는 풍선에 새떼에 나갔다며 야 그 군이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지 누가 야 이번에 풍선에 나갔다며 새떼에 나갔다며 역시 대통령이 엉망이니까 오합지졸이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건 거예요. 이제 우리만의 그렇죠.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전 정권 탓하겠죠 또. 문재인 정권 때문에 또 애들이 무능해졌다며. 아니 그럼 8개월 동안 뭐 했는데 도대체. 국방장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무슨 한미연합훈련 하고 막 그랬잖아. 뭐 했는데. 아유, 그건 잘한 거고. 그건 잘했는데 이거는 못한 거고. 그렇지. 그건 내가 잘한 거고. 그건 자기가 잘했어. 이거는 군이 병신 같은 거고. 아. 그래, 원래 결국- 군이 그랬어요. 내가 NSC를 안 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그럼 결국 경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만 다 잘린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들은 참. 당연하죠. 왜? 그렇게 살면서 잘 사나? 그렇게 비굴하게 굴고 비루해져도 네.
권력이 좋은 거니까. 권력을 쫓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야 여기서는 실무자만 피보는 거야. 절대 여기서 실무자 맡겠다고 나서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실무자만 피보는 거야의 그 피보는 실무자가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죠. 하긴 저기 보니까 이직들도 이직 해놓고 자기가 잘릴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공무원들도. 당연하죠. 120시간 노동시간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도 안 받고 120시간 노동을 얘기했지만 내가 찍으면서 그 120시간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난 아닐 거야? 누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 찍겠어요? 못 찍지. 근데 그걸 생각 못 하지. 당연하죠. 나 진짜 어이없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하라고 달고 다니는 거지. 네. 장식이 아닌데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괜찮은 걸 달고 다니든지